사실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던 간에 분위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외모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말이 예쁘고 우아하더라고요. 단아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욕설이 섞인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줄임말이나 유행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리 분위기가 있어 보이지는 않죠. 저는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언어 습관이 속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전달력을 위해서 천천히 말을 하고 있는 편인데 말을 빠르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 굉장히 다르죠. 분위기가 있고 어딘가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전부 이 느림의 미학을 지키더라고요. 왜냐면 말을 천천히 한다는 건 그냥 느리게 말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속도를 스스로 선택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느리게 천천히 할 수 있다는 건 삶에서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를 보여주기도 하죠. 상대랑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침묵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사람의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빠르게 말할 수도 있지만 기꺼이 느릴 수 있는 게 그 행동에서 여유와 아우라를 뽐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전하고 싶은 말이 있고 신이 나도 말의 속도를 낮추고 또박또박 말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우아해 보이는 대화 습관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여백을 넣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내 생각이 아직 정리가 되진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빨리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이 먼저 나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 템포 쉴 수 있는 어구를 앞에 먼저 깔아두는 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너가 저번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 식당 나도 가보려고 하는데 어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예전 기억이다 보니까 나도 어느 정도 기억을 더듬어 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식당 가봤어. 거기 신사동에 있는 건가? 용산에 있는 건가? 하여튼, 거기 진짜 좋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다 급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동시에 정보를 처리하기보다 앞에 잠시만 혹은 잠깐 생각해 볼게 같은 여백을 넣어보세요. 식당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잠시만 생각났어. 그 식당 알리올리오 진짜 잘해. 이렇게 말하면 조금 다르죠. 혹은 내가 잠깐 확인해 볼게. 너가 말하는 곳 여기 맞지? 여기 직원분 되게 친절하셔.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보세요. 말을 하기에 앞서서 살짝의 여유를 두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더 매력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조금 더 우아해 보이죠.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방법을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두 번째로는 문장을 길게 느리지 않는 습관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저도 영상 촬영하면서 알게 된 저희 좋지 않은 습관인데요. 여러분은 대화를 할 때 물결체를 많이 쓰나요? 점으로 찍히는 체를 많이 쓰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해외여행에 간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이번에 호주를 갔는데 젤라또가 진짜 맛있었고, 건물이 진짜 예쁜데, 날씨도 너무너무 좋았고, 근데 내가 친구랑 중간에 싸웠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대체 뭘 중요하게 말하는지 모르겠고 정신이 좀 없어 보이죠. 그 이유가 문장이 끊기지 않고 뭐였고 뭐뭐인데 식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학생들 면접 코칭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알게 된 건데 대부분의 사람이 말을 짧게 끊어서 하는 걸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최대한 짧게 끊어서 말하는 게 훨씬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아까 그 해외여행 예시를 다시 문장으로 구성을 해보면, 내가 이 가게에서 젤라또를 먹은 게 가장 좋았어. 건물만 봐도 진짜 예뻐서 기분이 좋더라. 날씨도 진짜 좋아. 그런데 중간에 싸운 건 조금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말이 간결해지잖아요? 훨씬 듣기가 편하죠. 한 문장에 한 가지씩만 전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해도 괜찮아요. 말의 전달력이 그럼 훨씬 높아지거든요. 말을 또박또박 간결하게 잘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말을 짧게 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다면 저는 조금 고도의 스킬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세 번째는 상대에게 질문을 잘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질문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 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여유로운 말하기의 또 다른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대화가 끊기는 것이 두렵다면 차라리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감정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말이 끊기기 쉽죠. 그때 정말 재밌었어요. 아, 그거 정말 슬펐어요. 라고 하면 이게 그냥 평서문이니까 상대가 대답을 딱히 할 건 없죠. 이럴 때 그때 말씀하신 거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혹시 비슷하게 느끼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거나 친구의 경우 그때 기분이 조금 나쁘더라. 혹시 너도 그렇게 느꼈어? 라는 식의 너도 그렇지 않아? 공감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이야기를 막 잔뜩 했어요. 내가 어디 놀러 가서 맛있게 먹고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낸 이야기를 했으면 너는 그때 어땠어? 너는 그 주 주말에 뭐 했어? 라는 식으로 내 이야기를 한 뒤에 적절한 질문을 섞어보세요. 상대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질문으로서 넘겨주는 거죠. 핵심은 내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토스해서 상대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기꺼이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화의 아우라를 만드는 고도의 스킬이 있는데요. 네 번째는 감정을 크게 말하지 않고 정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리액션을 너무 줄이면 사람이 차가워 보이고 또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하면 그렇게 우아해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랑 자주 대화를 하다 보면 와, 진짜 대박이다. 나 미쳤다.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리액션 폭탄 어구를 많이 사용하죠.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덜 친밀한 관계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좀 정제된 표현을 하는 게 훨씬 우아해 보이더라고요. 막 진짜 뭐 대박이다, 미쳤다, 쩐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 기분을 남발하는 것에만 그쳐요. 리액션을 잘하고 상대가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들려면 어떤 상황 플러스 감정 이 세트로 묶어주는 게 훨씬 나아요. 예를 들어서 와 진짜 좋았겠다 대신에 와 갑자기 칭찬받으니까 너 진짜 좋았겠다 라고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어떡해. 이런 것보다 저였어도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보세요. 내가 느낀 감정만 나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 정리를 해주면 차분하면서도 센스 있게 공감을 해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한 리액션이나 욕설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침묵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데요. 제가 언어 습관 첫 번째로는 잠깐 한 템포 쉴 수 있는 잠시만 잠깐 생각해 볼게 같은 어구를 넣어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번 말할 때마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지 않도록 1, 2초 정도 공백을 일부러 허용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너무너무 어색할 수 있는데 사실 듣는 상대에는 1, 2주 정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충분히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뭔가 생각해보는 그런 표정을 짓는다던가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거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분위기 있는 언어 습관을 만들려면 말을 최대한 덜어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어를 덜어내려면 속도를 한 템포 늦춰야겠죠. 뭘 뺄 건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누가 질문을 한다고 해서 빠릿빠릿하게 대답하지 않고 잠깐 숨을 고른 뒤에 대답을 하는 게 여러분의 말투와 말할 때의 그 태도를 굉장히 우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사실 아우라를 내는 건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은 정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내 추구미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기초 가이드를 한번 잡아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언어 습관을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차분히 적용을 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과 함께 평소에 제가 글로우업 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도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5월에 저와 같이 하루하루 예뻐질 기대를 하면서 하고 아름답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